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침 일찍 우리 이인혁 부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재진 후보님, 장세현 후보님 고맙습니다. 공부하러 오신 거죠? 공부하러 오신 거죠? 예. 예, 지난주 수요일 1차 보건의료원 설립 공약에 이어서 두 번째 교통 분야 공약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영종 주민들이 가장 좀 불편해하고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또 교통 분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10분 정도 발표를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종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의 미래를 위해 영종을 발로 뛰며 배우는 영종 러너,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박광훈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을 품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주민들의 이동권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퇴근길 꽉 막힌 IC 진입로를 보며 또 통행료 없이는 육지로 나갈 수 없는 현실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영종을 고립된 섬에서 사통팔달의 중심지를 바꾸기 위한 8대 교통혁신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현실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부 도로망의 병목 현상입니다. 특히 출퇴근길에 병목 현상이 좀 많은데요. 특히 이제 영종 IC, 금산 IC, 그다음 해찬날의 교차로라는 곳에 진입로가 1차로밖에 안 돼 있어서 출퇴근길에 되게 심각한 병목 현상, 정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좀 한적한 도시로 이사 왔는데 출퇴근길이 이제 서울의 교통정체 못지않은 정체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광역교통망과의 단절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허브공항이 있는데 고속철도망에서는 단절되어 있는 유일한 허브공항입니다. 세 번째는 비용의 차별입니다. 통행료 없이는 내륙으로 오갈 수 없는 어떤 차별받는 섬 주민의 굴레를 안고 있습니다. 이동권을 돈으로 주고 사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고립된 섬을 넘어 대한민국 제1의 공항 목합도시를 도약하기 위해서 영종 내부 30분, 또 수도권대 진입 30분대를 달성하는 30분 도착 도시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30분 도착 도시를 완성할 세 가지 기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광역망 확충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가 대선 공약이나 이런 걸로 GTX D 노선과 E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올해 7월에 이제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천으로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GTX D 노선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제2공항철도가 들어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라서 이를 통해서 서울, 특히 강남권 진입을 30분대에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달성이 된다면요. 두 번째 기둥은 내부 교통망의 혁신입니다. 제2공항철도를 건설해서 지금 빠르면 올해 말에 인천발 KTX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에서. 근데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인천역을 거쳐서 송도역을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를 연결하면 KTX가 인천공항에서부터 전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거치지 않고도 인천국제공항, 영종에서 전국으로 한 번에 뻗어나가는 철도망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호선 직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공항철도 9호선 직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됐죠. 10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좀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2023년인가요? 배준영 의원께서
서울시장하고 유정복 시장하고 같이 서울시, 인천시가 이제 뭐 시설비 부담을 뭐 합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견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술적인 문제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전동차 구입 문제가 있는데 요 10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와 이제 시비 그다음에 인천시와 서울시 분담 요 비율을 좀 제가 직접 좀 나서가지고 분담한 문제를 매듭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통하기 전까지는 뭐 제2공항철도나 GTX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또 인천 내륙이라든가 또 서울 시내에 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M버스 지금 다니고 몇 개 노선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간선버스 그 청라 하늘대교가 열려가지고 뭐 가정역이나 이제 루원시티 쪽으로도 버스가 다니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청라를 뺑뺑 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가정역이나 성남역을 가야 되는데 청라를 들러서 막 도니까 이제 한 20, 30분씩 더 지체돼서 되게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간선 노선 버스를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내부 교통망 혁신인데 상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영종 IC, 금산 IC, 그다음에 해찬나래 교차로 진입로를 2차로로 확장하고 지금 청라 하늘대교가 구간 단속이 60km로 돼 있어요. 왕복 6차선 도로인데 청라 쪽에서 청라 하늘대교를 들어올 때 또 속도는 80km입니다. 80km에서 다리를 건널 때 또 60km가 되고 또 내려서 해찬나래 지하도를 쭉 가다 보면 또 70km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80, 60, 70 똑같은 쭉 연결된 도로인데 이 속도가 제각각이어가지고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이거 충분히 그러니까 최소 70km, 그다음에 80km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뭐 관계기관, 경찰청이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종 내부 도로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좀 5축, 그러니까 동서남북 5축을 좀 주요 도로망으로 좀 정비를 해서 또 필요한 곳은 이제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늘도시에서 영종역까지는 좀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걸 도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5축 도로망을 정비하고 지금 영종 트램이 인천 도시철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공항 신도시에서 이게 어디입니까? 하늘도시 거쳐서 구읍배터 그다음에 제3연륙교까지 돼 있는 노선으로 돼 있어요. 니은자 노선으로. 근데 이게 거의 10년 전은 아니고 한 7, 8년 전에 정해진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영종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하고는 좀 약간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하늘도시에서 영종역을 가거나 하늘도시에서 화물터미널이나 T1를 가는 게 제일 많거든요. 물론 공항 신도시도 가는데 그거는 주요 핵심 노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은 요거를 최대한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좀 재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인천시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된 영종 트램이 착공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우리 대중교통 체계에 AI를 도입한 스마트 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 다음에 좀 다닐 때 보면은 여기는 왜 굳이 갈까 싶을 정도로 좀 뺑뺑 돕니다. 이게 버스 노선이 어떤 처음 출발지에서 목표 지점까지 갈 때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막 돌아서 가는 이런 거를 버스 굴곡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평균이 한 100이라고 치면은 영종의 버스 굴곡도는 한 120, 130 됩니다. 그만큼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하늘도시에서 공항신도시를 갈 때 버스를 타고 기다리면 가면은 한 40에서 50분 걸립니다. 근데 차로 가면 15분이죠. 자전거로 타고 가도 4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보다 느린 게 이제 버스 노선, 지금 영종의 버스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굴곡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AI와 빅데이터를 좀 활용해가지고, 많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탈 수 있는 부분을 위한 노선은 이제 바로 직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선 노선이죠. 요게 좀 도입이 좀 필요하고, 조금 이제, 뭐라고 하죠? 비계획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농촌 지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비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좀 도입하면 좋겠다. 어차피 대기하는 시간이나 수요 응답형 딱 뭐 어디 신청을 하면은 그 기다렸다 오는 시간이나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도심 지역의 수요 응답형 DRT 버스를 좀 도입을 하고, 또 아주 좀 외진 곳은 좀 어르신들을 위한 천원 택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기본권, 차별 없는 이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륙과 영종을 잇는 3개의 연륙교, 영종대교, 인천대교, 청라하늘대교의 단계적 무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청라하늘대교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인천시 계획에 따르면은 인천 시민까지 무료화가 돼 있고요. 2030년이 되면은 영종대교의 민자사업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도로가 돼요. 뭐 통행료는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때 공공이 도로를 맡기 때문에 손실부담금 문제를 재협상해서 요거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전국민 무료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종대교, 인천대교도 점차적으로 좀 단계적 무료화를 해서 이제는 통행료 부담이나 걱정 없이 영종도로 오갈 수 있는 거를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영종역하고 운서역을 많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환승하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와서 영종역을 이용하죠. 특히 이제 운서역은 이제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영종역은 버스나 자가용으로 와서 환승할 수밖에 없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거지하고. 근데 여기 버스 정류장이 되게 불편합니다. 되게 좁고, 그래서 혹석이 혹한기에 정말 힘듭니다. 저도 뭐 경험해 봤는데, 그래서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폐쇄형으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꼭 하겠고요. 뭐 여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 정류장을, 이런 폐쇄형 스마트 정류장을 점차적으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공항철도 관광지 연장인 부분은, 지금 공항철도가 제2공항터미널까지가 종착지죠. 근데 지금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이제 한 2년 전에 개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 공연이라든가 국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밤늦게 교통편이 없어서 택시 부르는데 택시가 막 뭐 배짱 영업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꼭 필요한데, 공항철도를 그 인스파이어나 영종 을왕리 쪽으로 좀 연장을 하는 거를 좀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T2에서는 다시 이제 서쪽으로 꺾어서 가기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T1에서 T2로 가는 중간에 서쪽으로 분기를 해서, 지선이죠. 하나의 지선으로 해서 가면은 인스파이어 앞에 인천공항공사 연수원 쪽 근방으로 공항철도 좀 분기역을 좀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인스파이어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편리가 좋아지고 또 지역의 상권도 당연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행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BC 0.75 요거는 이제 제2공항철도의 타당성 분석 최근까지 한 게 0.75입니다. BC 값이 1 이상이 나와야 추진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이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AHP라고 해서 뭐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또 0.5 이상이 되면 또 가능합니다. 근데 여긴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적용이 안 돼요. 무조건 경제성이 높아야 됩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BC가 0.5밖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타 면제로 요 경제성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해결했냐면은 국가 전략상으로 꼭 필요하다.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제2공항철도라는 거는 영종 지역의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왜 인천공항에서 지방으로 가려면 김포공항으로 다시 갔다가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환승편을 좀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KTX를 바로 연결하면은 뭐 비행기까지 필요 없습니다. KTX 타고 3시간대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바로. 뭐 제주도는 뭐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게 있고요. 또 인천공항 중심으로 한 MRO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게 되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RO 산업. 그래서 바이오, 그 다음에 또 지금 제3 유보지에 바이오 반도체 단지가 이제 들어올 뭐 예정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시행이 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단지로 지정이 되면 예타를 우선적으로 받게 돼 있고 아주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 면제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경제성을 올리는 데 가장 주력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인천공항이라는 국가 전략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타 면제의 명분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뭐 저는 2035년까지 이제 쭉 보고 제가 이제 임기 동안 만약에 임기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2단계까지 좀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갈 생각입니다. 예, 30분 도착 도시가 가져올 영종의 내일입니다. 무너진 교통 기본권을 회복하고 1시간대가 아니고 30분대죠. 예, 1시간 이내 강남 출퇴근 생활권이 되고 환승객이 내부 유입 촉진으로 통합 한류 경제권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철도가 직결이 되면 동부가 허브 경쟁력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영종 주민 여러분, 선거용 헛 공약이 아닙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임기 시작부터 할 수 있는 일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영종 러너 박광훈, 교통 독립에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립된 섬이 아닌 세계로 뻗어가는 광장을 올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예. 이재님 대표님. 얘기해주신 공약 잘 들었고요.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 영종대교, 인천대교 저희가 2023년 3월 1일을 통해서 그 1.5대, 원래 2.5대를 요구했는데 1.5대가 그 파행될 거로 그랬는데, 요 예. 파행될 거로 2.5대로
원래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상대하고 경찰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는 영종필이 현실이고 타고 다니면서 알겠지만 인천대교를 넘어갈 때는 조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통행료 때문에 내가 운동할 때 통행료 이게 그 할인이 몇 천원이 되게 큰 피부로 와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을 구매를 해서 그 통행료 할인을 받고 해요. 이런 문제들이 각 집안에 차량이 거의 2대 이상은 있습니다. 소형차가. 예. 소형차 그래서 이걸 2.5대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부분을 좀 공약에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른 거는 저도 느끼는 거지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데 버스 배차가 좀 몰려있어요.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건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네. 공약에 말씀해 네, 무료 대상 1.5대, 저도 경찰을 끌고 다녀서 면제를 받고 있는데, 요거 이제 확대하는 거, 당연히 제가 이제 단계적 무료화 공약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버스 배차 간격, 저도 영종역으로 버스 많이 타고 다녔는데, 요게 이제 각 노선 있잖아요. 205번, 206번, 각 번호별로 각각 이게 달라서 이게 한 번호 버스가 몰려다니진 않아요. 205, 206. 그러니까 비슷한 노선의 버스가 몰려다니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민간 버스 노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슨 가이드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AI를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AI 시스템을. 그래서 각 기사들이 자기 번호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른 노선의 버스하고도 좀 배차 간격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좀 그렇게 좀 기술적인 부분을 한 방법이 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버스 공용화, 버스 공용제, 준공용제도 있고 완전 공용제도 있는데 지금이 아마 준공용제 수준일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여기 공약에는 없습니다만은 완전 공용제도 저는 좀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종도,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간선 버스 말고 내부에서만 도는 버스 있잖아요. 영종 안에서. 그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완전 공용제를 좀 도입을 해서 좀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어르신분들에 대한 좀 무료화, 그다음에 점차적인 무료화도 같이 가능하고 또 그런 완전 공용제가 되면은 그런 버스 배차 문제 같은 것도 어떤 민원에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말씀드리겠는데 요즘부터 나갔던 이건 무슨 건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활성화하는 게 같이를 그러니까 헌법으로 이제 지원 등급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게 지금 솔직히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조금만 신경 써서 왜냐하면 교통카드를 등록해 교통카드가 아니면 다른 교통카드도 지원을 받거든요.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분기별로 하는 게 1년으로 바뀌어서 다양히 한 번만씩 포함되는데 내가 어제 이거 교통을 가보니까 좀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수도권 한정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이 영종에 좀 이것도 패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부모님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좀 이거는 좀 살펴보시면 제가 사실은 풀 버전은 있어요. 그 내용이 환승 요금 통합해서 여러 가지 좀 이용료 절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제가 짧게 하려다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더 없으세요? 기자님 없으세요? 네, 고맙습니다.